여성에게 있어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자궁 및 여성 생식기관에 생기는 다양한 악성 종양을 가리켜 부인암이라 부르는데요. 검진과 예방 백신의 보편화로 점점 발생률은 줄고 있지만 첫 발병 시기는 빨라지고 있는 자궁 경부암.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궁 내막암. 골반 깊숙한 곳에 있어 증상 발견이 늦고 재발이 잦아 치료가 까다로운 난소암이 3대 주요 부인암으로 꼽힙니다. 대부분의 부인암이 전조 증상이 거의 없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종양이 진전된 경우가 많아 나이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이 매우 중요한데요. 조기 진단이 결정하는 부인암의 미래. 어떻게 찾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영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이대영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이대형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산부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절대로 모를 남모를 질환이 산부인과 질환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여성들 가운데서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부인암이 참 그런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부인암 하면은 주로 어떤 질환들이 여기 속할까요? 네, 부인암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성분들 특히 그중에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암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제 그중에 그러면 유방암은 포함이 되느냐 여쭤보시는데 사실 유방암도 여성분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발생은 하지만 유방이 여성한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좁게 말해서 이제 부인암은 여성 생식기 중에 이제 자궁, 난소 이런 부위에 생기는 암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우리 또 아내들을 위해서 네. 남편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저도 딱 떠오르는 게 부인암 하면 자궁경부암이거든요. 아우. 자궁경부암은 이제 말 그대로 자궁의 경부 쪽에 이제 생기는 암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의학 용어다 보니까 네. 이제 일반 분들이 이해가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데 이제 자궁 경부라 하면 그냥 자궁 입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궁 입구는 이제 질을 통해서 이제 자궁으로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이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자궁 경부암이 되겠죠. 발병률은 어느 정도 돼요? 이 발병률은 사실은 자궁 경부암은 조금 못 사는 나라들에서 발병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발병률은 엄청 낮아져서 사실 여자분들한테 생기는 암들 중에는 거의 10위 정도? 그래서 오. 최근에는 발병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밝혀진 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할 때도 우리 몸에 발생하는 암 중에 예방이 가능한 암이 뭐냐 여쭤보면 사실은 말씀들을 못 하시는데 자궁경부암은 예방이 가능한 암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이제 이런 원인 인자가 명확하게 밝혀졌다 보니까 현재는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접종도 접종이 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검진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최근에는 발병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암 같은 경우에도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또 달라지잖아요. 전조 증상이나 위험 신호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네,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도 비교적 쉽게 되고 예후도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부인암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암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특이적인 증상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질출혈과 관계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잠자리 후에 생기는 출혈이라든지 정상적인 생리가 아닌데 나타나는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초기의 증상들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다 할 만한 특이 증상들이 잘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자각 증상이 없을수록 오히려 더 검진을 통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검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모든 다른 과에서도 검진을 강조를 하시겠지만 네. 특히 부인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 인터넷에 보면 이제 여러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산부인과 진료 보는 그 진료 진찰대를 뭐 굴욕의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있어요. 네. 가기 싫어 맞아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남자라서 다행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앉으시니까. 병원에 오시는 걸 너무 힘들어 하세요. 네. 네, 불편해 하시고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전조 증상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예전에 비해서 자궁경부암 검진받는 여성들이 좀 늘어났잖아요. 네.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고 또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하시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들이 많아지시니까 요즘은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검진율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암검진 사업에 2년에 한 번씩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많이 검진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네. 검진 받을 때 보니까 이제 검사도 많더라고요. 뭐 세포 검사도 있고, 뭐 H, 뭐 PV. 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막 입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떤 검사예요? 그 HPV 세 글자인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어라서 영어만 나오면 제가. 좀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KCW밖에 몰라요. 김처럼. 네, 약자. 본인 약자. 네.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그냥 영어 이름이 HPV 약자입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입니다. 아. 예. 그래서 세포 검사라는 것은 이제 자궁경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세포를 채취해서 그 모양을 보고 암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검사고요. 그래서 네. 이 검사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 HPV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보니까 네. 이 원인 인자가 있냐 없냐를 검사하는 게 HPV 검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포 검사는 나라에서 하는 국가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HPV는 진료를 볼 때 그 진료 보신 선생님이 필요에 따라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면은 좀 추가로 우리가 그렇죠. 검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조기 검진을 통해서 추적 검사나 또 지켜보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게 부인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막막하고 두렵거든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궁경부암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암에 따른 이 병기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네. 1기, 2기, 3기, 4기 암의 진행 정도를 우리가 따져보고 치료의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암이 진단이 되더라도 초기에 발견될수록 수술의 방법이나 범위가 아주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의 1기 중에 초기 같은 경우에는 암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전체적인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네. 경부의 일부만 제거하는 원추절제술만으로 이게 완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검진이 중요하게 되고요. 이게 암이 진행이 되는 2기, 3기가 넘어감에 따라서 수술을 시행을 못하고 진행이 된 경우에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진행하였더라도 수술 이후에 그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재발 위험도가 높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앞서 자궁경부암 이렇게 막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 제가 더 궁금한 게 검사지를 받게 되면 뭐 HPV 바이러스, 뭐 고위험 네. 사실 이런 단어 들어보면 이거 내가 암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저희가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검사지를 받았을 때 알아두면 좋은 뭐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제 경부암 검사 중에 아까 말씀드린 세포 검사 결과지인데요. 네. 이 세포 검사 결과지가 저희가 이제 판독을 하는 기준들이 있고 그 용어들이 의학 용어다 보니까 너무 이해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이라는 표현 이외에 다른 말이 쓰여 있을 때는 한번 의사 선생님께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은 단계에서는 그냥 추후에 검진을 한번 다시 받아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거고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이거는 확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직 검사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검사로 HPV 검사인데 여기서 고위험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시고 이제 자기는 암이라고 이제 울면서 찾아오시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HPV 바이러스는 거의 종류가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그 중에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한 10몇 가지가 돼요. 음. 그래서 요 10몇 가지가 고위험 바이러스인데 네. 그러면 이 고위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다 암이 되냐? 다행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행이긴 하네요. 네. 네. 그중에 일부만 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 자체가 현재 암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바이러스가 추후에 병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궁경부암의 예방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백신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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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생 때 갑자기 이렇게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단체로 스쿨버스 이렇게 타고 병원 가서 백신 맞고 그랬었거든요. 궁금한 게 백신을 맞기 제일 좀 적합한 나이대가 있을까요? 그 지금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저희가 네.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네. 근데 이게 조금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예방 접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 가장 많은 암을 일으키는 종류가 자궁경부암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를 예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거의 대부분이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백신을 맞았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더 이상 뭐 건강검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도 네. 계신데 네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네. 그 어떤 백신이든 백신을 맞고 뭐 지금 코로나도 한창 문제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듯이 그쵸. 네, 그 아직 의학 기술이 바이러스를 100% 막아줄 수 있는 백신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접종이 되고 있는 백신이 크게 자궁경부암 백신이 3종류가 있는데 네. 뭐 백신마다 장단점이 있고 효과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려서 백신을 맞으면 맞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확률이 90% 정도 감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더더욱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암이 되기 전에 변화 단계가 있거든요. 상핀의 종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바이러스 타입과 관계없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은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 몇 해 전에 그 네. 배우 정경호 씨가 네. 그 TV 광고로 자궁경부암 모델로 또 활동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남성분이 모델이네. 근데 또 정경호 씨가 뭐 남자니 우리도 맞을 수 있다 맞아요. 해서 이제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네. 남자들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용어에서 오는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남자는 자궁경부가 없으니까 네.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맞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꼭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항문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두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고 네. 더더욱이 가장 큰 부분은 우리 곤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기사마귀의 발병에 이 바이러스가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이 성기사마귀가 치료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접종을 권유를 드리는 거고 사실 국내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저희 부인종양학회 공고안에는 남성분들도 9세에서 한 25세 정도까지는 맞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난소 쪽으로 한번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난소암 하면은 다른 뭐 부인과 암에 비해서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네. 왜 그런 건가요? 그 난소암 같은 경우는 그 국내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발병률이 많이 늘어나거나 변화가 생기거나 이런 암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보면 생존율이 다른 부인암들에 비해서 많이 낮고 전체적인 우리 몸의 모든 암들을 따져 보더라도 생존율이 좋은 암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존율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 한 가지. 그다음 두 번째는 부인암들이 전조 증상이 별로 없다 했지만 더더욱이 그 중에서도 난소암은 특별한 증상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너무 어려운 암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진료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는 난소암이라고 하면은 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가족력 때문에
유방이랑 난소를 네. 미리 절제를 했잖아요. 이렇게 미리 좀 절제해서 하는 게 예방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젤리나 졸리가 물론 배우로도 유명하지만 저희 부인암 진료를 보는 저희한테는 일반인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좋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예방적인 수술을 한 이유는 이제 난소암에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브라카, 또 영어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유방암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된 유방암 유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그런 거지 정상적으로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 유전자가 있을 때 암을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에 뭔가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대표적인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더더욱이 난소암, 뭐 췌장암 이런 부분들의 발병률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난소암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유방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 그 확률이 작게는 20배, 많게는 30배까지도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난소를 제거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의 어머니, 뭐 외할머니, 심지어 이모까지 또 부인암 확진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가족 중에 또 부인암 확진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유전자 변이 검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자궁경부암은 사실은 예외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 드렸던 유방암 유전자 변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난소암은 사실 자궁경부암처럼 원인 인자를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요. 한 15%, 많게 잡으면 20% 정도에서 이 유방암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방암 유전자 변이는 부모한테서 50% 확률 정도로 내려오게 유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나의 직계, 그러니까 자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는 본인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설명 들어보니까 난소암이 굉장히 별로예요. 자각 증상도 별로 없고 치료도 어렵고 또 뭐가 어렵다, 진단도 어렵다고 하시니까 다 어려운 거잖아요. 이 구체적으로 좀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한 줄로 조금 표현을 드리면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받을 때 3분의 2가 3기 이상, 그러니까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재발을 합니다. 와. 그래서 이게 참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최악은 이게 검진 방법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 방법도 없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의심을 하는 병변이 생겼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치료 방법으로는 그래도 요즘 많이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고전적인 방법도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그 난소암은 다른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에 비해서 치료가 이전이랑 많이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된 단계에서 우리가 우리 흔히 요즘 많이 하는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이런 간단한 수술로 진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복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 안에 있는 모든 병변을 제거를 해서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난소암이 어떤 종류의 난소암이다가 확진이 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발의 위험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또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난소가 이 배란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란을 하다 보면 자꾸 난소에 상처가 생겨서 안 좋을 것 같아요. 배란을 조절하는 약이 있잖아요. 경구피임약 이걸 좀 먹게 되면 난소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네, 경구피임약은 복용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경구피임약 복용을 하게 되면 난소암이 빈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경구피임약도 결국에는 여성 호르몬을 합성 호르몬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몸에 투여하게 되면 전신적으로 이 여성 호르몬에 의한 2차적인 또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구피임약 자체를 쓰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난소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저희가 경구피임약을 처방을 하지는 않고요. 뭐 다른 피임 목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 난소의 암의 빈도가 줄어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솔직히 좀 착잡하긴 한데 난소암을 미리 뭐 예방하고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경부암도 검진을 강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난소암도 저희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의심 부위, 이상 부위를 발견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학회에서 공고 드리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에 뭔가 문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네. 초음파 검사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상 소견이나 좀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 난소에 이상이 소견이 있냐 없냐, 암이 의심이 되냐 안 되냐 정도를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수술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교수님 세상의 모든 암이 급격히 다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또 마음대로 사실 되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앞에서 말씀해 주신 왜 자궁경부암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반대로 급격히 좀 증가하고 있는 암도 있죠. 네, 어머나. 부인암 중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거의 자궁경부암보다 오히려 역전이 된 경우인데 자궁내막암입니다. 자궁내막암이 급격히 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자궁내막암은 이제 우리가 자궁 안에 가장 안쪽에 싸고 있는 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달 여자분들이 생리를 하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자궁내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막암은 아직까지 난소암처럼 정확한 원인인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 저희가 이제 많이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서구화되는 식생활 습관이 바뀌게 되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또 는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뇨, 네. 고혈압 이런 내과적인 질환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내막암이 몇 배, 5배, 6배 이상 또 잘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내막암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인암 같은 경우에는 뭐 뚜렷한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자궁 내막암의 경우도 그런가요?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집니까?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가장 그나마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부인암 중에는. 예. 그래도 사실은 구분하기는 힘든 게 결국에는 출혈의 형태로, 부정출혈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출혈이 있으면 이게 자궁경부암이야? 자궁내막암이야? 그럼 난소암은 출혈은 없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을 때 그 비정상적인 출혈이란 거는 생리가 끝난 완경이 된 이후에 환자분들이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생리를 하시는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생리와 관계없이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생리 기간이 평소와 다르게 양이 급격히 늘거나 줄었을 때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궁 내막암은 다행히도 우리가 자궁 내막 소파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혈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초기에 그나마 출혈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진단이 대부분 초기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 이후에 만약에라도 뭔가 위험 요인이 있다면은 방사선이나 항암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수술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하는 거죠.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예.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강 365에서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또는 어떤 증상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치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보다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방 미리 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부인암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네. 근데 이게 불행히 사망 원인을 보면 한 3분의 1이 암이 사망 원인이거든요. 뭐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저희 부인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전조 증상이 명확히 없고 진단이 사실은 난소암 같은 경우는 진단도 어렵게 되고 또 더더욱이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아가기 껄끄러워하는 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검진이라도 열심히 받게 되시면 만약에라도 재수없게 병을 얻으시더라도 초기에 발견하시고 치료 효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색의 리본을 이용한 질병 캠페인이 많습니다. 그 조기 검진 그리고 예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자궁 경부암 예방에 쓰이는 게 바로 퍼플 리본이라고 해요. 보라색 리본. 여기서 퍼플은 고귀함을 뜻하고요. 리본은 또 여성의 자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나가시다가 이런 리본을 보시면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오늘 이 부인암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이대영 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